값 두 번째 나오고요. 우리 뒤에 거 항상 보고 있지. 2번 보러 갈게요. 242쪽에 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견회요는 작가가 모함을 받아서 귀양을 갔을 때 지은 작품. 굽힐 수 없는 이상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으면서 느낀 자괴감, 자조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유배 가 있을 상황에 자기 아버지도 벼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벼슬도 잘리거든. 화자는 사대부들이 이상적 공간으로 그려온 자연마저도 자신의 대상, 친화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마저 자신의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거나 무리에서 일탈하여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 줄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현실에 부정적이다.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이러한 화자의 현실 부정 이면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의 신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 바로 가 보러 갈까 했는데 6번에도 또 문제가 뭐가 하나 있죠. 6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는 모두 조선시대에 창작된 문학작품. 나는 홍길동전. 당시의 지배적 이념이었었던 유교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 유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천륜, 어버이의 자식 사랑, 자녀의 부모 효도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가정 밖으로 확장되어 부모한테 효도해야 그 다음 결애를 사랑하고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게 된다. 물론 충과 효가 상충하는 경우도 생기긴 하지만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아서 충은 효와 연속된 것으로 충효를 같이 존경하면서 숭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와 나에서 나타나듯 임금 신하, 임금 백성 간의 인연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처럼 생각하는 당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질서이자 신념이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제목은 견회요라고 되어 있고요. 견회라는 말 자체는 근심을 풀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을 풀다. 혹은 마음속 생각을 보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제 마음은요 이런 뜻이에요. 언제 쓴 거냐면 성균관의 유생으로 있을 때야. 성균관의 유생으로 있을 때야. 진짜 실질적으로 벼슬 하고 있을 때도 아니야. 이렇게. 어느 시대냐고 하면은 광해군 때. 함경도로 유배되면서요. 그냥 광해군까지는 쓸까? 함경도로 유배당하면서 그렇게 쓴 거고. 아들 잘못 가르쳤다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도 벼슬해서 파직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얘기 왜 자꾸 하냐고? 그 얘기가 있을 거니까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슬프거나 즐겁거나 끊어 옳다고 하나 그르다고 하나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남들이 나보고 옳다고 하던 그르다고 하던 내 몸이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고 그 밖에 남은 일을 분별할 줄 있겠는가. 내 몸이 할 일은 할 거야. 그 밖에 나머지 일은 신경 쓰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대조. 내 몸이 할 일은 뭐예요? 충효지. 됐을까? 닦고 닦을 뿐이다. 시의 표현법으로만 따지면 반복.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자신의 신념, 소신을 지키면서 살겠다. 요 정도겠죠.
그 밖에 나머진 일을 분별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걱정해 안 해? 안 해. 알면서 물어봤죠? 서리법. 일수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겠다. 신념을 고수하겠다. 요게 일수의 주제겠지. 이수 보러 갈게요. 내가 한 일은 뭔데? 여기에서 한 일은 뭐냐면 저기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는 놈 저거 나라 나라 망할 먹을 짓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님 쟤네들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 일이 그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 하면 임금님께 간언했었던 일입니다. 망령되다. 망령되다 무슨 뜻이에요? 망령되다. 정상이 아니다. 분수에 어긋나다. 이런 뜻이죠.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 분수에 어긋난 줄을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 나도 내가 너무 오버했다라는 거 알아. 인정. 이 마음이 어리석은 거. 그러면 그런 짓 왜 했냐고? 님을 위한 타시로세. 님을 위한 충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을 실현하기 위해 오바했었다. 망령된 짓을 했다. 그래, 나도 너무 오바한 거 인정.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라고 해도 님이여 임금님 잘 헤아려 보소서. 괜찮나요? 님에게 누가 진짜 임금님을 위하는 신하인지 판단 잘 하시죠? 라면서 올바른 판단을 호소하고 있다. 올바른 판단 호소하고 있다. 이수의 주제 뭐예요? 라고 하면 길게 쓸 것도 없어. 충! 끝이지. 추성 진호로밖에 여기 추성이라는 게 함경도 경원 지역이에요. 함경도로 아까 유배 갔다라고 했죠? 중요한 건 아니야. 추성 진호루라는 누곳밖에 울면서 가는 저 시냇물, 시냇물이 울면서 갑니다. 의인법. 시냇물 뭐해요? 울고 있죠. 누구처럼? 나처럼. 감정이입이네.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아, 무엇을 하려고 주야로 흐르느냐? 멈추지 않고 지속성. 멈추지 않고. 님 향한 내 뜻을 쫓아서 너 나 따라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칠 줄 모르는 거는 누구? 물. 또 나. 나도 임금님 향한 뜻이 멈추지 않는다. 결국엔 임금님 사랑해요죠. 연군지정. 역시 삼수도 주제는 뭐라고? 충.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끊어 대꾸. 외 세모 물 세모. 산과 물은 나와 나의 부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아까 4번에서 이야기한 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2번이었나? 자연물이지만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고 멀고 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거리감이 또 드러나 있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효,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우와, 표현법 반복을 사용하고 있구나. 반복법 많이 쓰고 있네. 어버이를 그리워합니다. 사자성어가 따로 있죠. 뭐라고? 망, 운, 지, 정. 어디에서 외기러기 울고 울고 가나니. 외기러기가 울고 있어. 사실은 누가? 내가. 그러면 얘도 역시 감정이입.
네 번째 수의 주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효. 제 5수 보러 갈게요. 아무리 그래도 야 뭐하러 그렇게까지 임금한테 그렇게까지 충성 그래 알겠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하러 임금한테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누가 물어봤나 보죠.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효라는 것은 언제부터? 처음부터. 효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효해야 돼. 임금을 향한 뜻, 충, 또 하늘이 생기게 했으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늘이 맺어준 일륜, 천륜이라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준 것도 하늘이 만들어준 천륜이다. 즉, 나에게 있어서는 부모와 임금이 동급인 거야. 야, 사람이면 효도해야지. 그렇지. 근데 부모랑 임금이랑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면 충성해야 되는 거야.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불충. 그것도 불효인가? 여기 놓라. 불충은 불효야. 즉, 충이라는 건 효의 연장선인 거야. 다섯 번째, 오수에서의 이야기하는 건 효 이야기도 하고 충 이야기도 하고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밑에 건 옛날 이야기니까 쭉 읽으면서 갈 거예요. 하루는 나귀를 탄 소년이 하얀 수십 명을 거느리고 관아의 문 밖에 와서 밟기를 첨했었다. 여기에서의 이 감사는 누구냐면 길동이 형이야. 감사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소년이 마루 위에 올라와 절하며 인사를 올리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머 길동이야. 자, 근데 길동이 어땠어? 기다리던 길동이야. 길동이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지금 현상수배되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 크게 놀라 기뻐 좌우를 물리치고 그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 길동아, 네가 한번 집을 나간 후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셨다. 너는 갈수록 불효를 끼칠 뿐 아니라 나라에 큰 근심이 되고 있으니 너 무슨 마음으로 불충불효를 행하며 도적이 되어 세상이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냐. 불충불효 하면 안 돼. 충, 효 해야 돼. 이러한 이유로 이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나에게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피하지 못할 일이다. 길동아, 형이 너 좀 잡아가야 되겠다. 너는 일찍 서울로 나아가 전하의 명을 순순히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의 명이면 뭐예요? 길동이 체포하라 이거지.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흘렸다. 그렇지. 배다른 동생이기는 하지만 동생 잡아가야 되니까. 길동이 머리를 숙이고 말하기를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버님과 형을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렇지. 아버지하고 형하고 둘 다 벼슬을 하고 있는데 아들놈이 하나가 사고치고 있으면 얼마나 욕먹고 있겠어. 어찌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대저, 대감께서 당초에 천한 길동을 위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도록 하셨더라면 호부호영 허락해 주었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대감이 잘못했다. 이 모든 잘못의 문제의 시작은 아버지다. 지난 날을 말해봐야 쓸데없지만 이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올려보내소서라면서 어머 자수하고 있죠. 다시 말이 없었다.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도 장계를 지어 보고서를 쓰지. 길동이 잡았습니다. 데리고 갈게요. 목에 칼을 씌우고 발에 족쇄를 달아서 수레이에 싣고
건장한 장교 10여 명을 뽑아 죄인을 호송하게 했다. 우와, 길동이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으니까 나라의 큰 도적이니 대충 호송할 수가 없었던 거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게 하니 각 읍 백성이 길동이의 소문을 들었는지라 잡혀온다라는 말을 듣고 길을 메울 정도로 나와 구경을 했었다. 완전 지금으로 따지면 셀럽이지. 셀럽이라고 해도 되나? 이때 문제는 이거지. 팔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올려. 길동이 잡았는데요 했는데 8명이 잡혀. 아, 길동이가 지금 도수를 쓰고 있구나. 비현실적이구나. 전기적이다 라고 해도 되겠지. 조정과 장안의 백성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누가 길동이인지 알 사람이 없었다. 임금께서도 놀라 신하를 모두 모으고 친히 신문하고자 했다. 8길동 도술의 결과지. 다 잡아오라고 했는데 네가 진짜 길동이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임금 놀리는 거야. 임금 희롱하고 있는 거지. 누가 진짜 길동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상하게 여겨서 홍아무개를 불러 말했다. 홍아무개 누구? 길동이 아버지. 아들 알아보는데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으니 저 8명 중에 경의 아들을 찾아내라. 홍공이 황망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며 말하기를 신의 천생 길동은, 아, 길동이 신분이 뭐였지? 엄마는 노비였었잖아.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얼자라고 하죠. 얼자. 서얼 할 때. 적자면은 본처 아들, 서자면은 본부인 말고 평민, 얼자면은 노비, 엄마가 노비. 왼쪽 다리에 붉은 혈점이 있사오니 이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8길동을 꾸짖었다. 네가 지척에 임금을 모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는데도 이렇게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임금님께 충해라. 아버지께 너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은 죽어라. 충과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홍공이 피를 토하고 엎어져 기절하니 임금이 놀라서 약을 주고 차도가 없었다. 길동이 이 광경을 보고 동시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어 입에 넣어드리니 아버지가 반나절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어쨌든 너 아들 죽어 임마 해도 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를 실천하고 있죠. 붉은 혈점은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고요. 아까 문제 슬쩍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243페이지 5번의 정답은 거저 먹을 수 있죠. 붉은 혈점이 있으면 진짜 홍길동이다. 5번의 답은 그렇죠. 4번.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특정 인물, 길동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암튼 길동이가 초인을 없애고 길동이가 풀로 지푸라기로 만든 나머지 7명 없애고 돌아다니다가 사대문에다가 방을 붙였다. 자, 내 요구사항은 이거다. 나 아무리 해도 니들 못 잡어. 병조판서로 임명해주면 잡힐 것이다. 병조판서, 나 벼슬 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원이고요. 따지면 일종의 거래 조건이 되는 거겠지. 임금께서 그 방문을 보시고 조정신하와 모여서 의논을 했다. 신하가 말하기를 이제 그 도적을 잡으려 하다 잡지 못하고 벼슬 주는 거는 안 됩니다. 제수하다 벼슬을 내리다.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옳다고 여겨서 경상감사에게 길동이 형 길동이 잡아오라고 또 재촉했더니 형은 임금의 엄한 명령을 받고 놀랍고 두려워 어쩔 줄을 몰랐다. 와, 이거 진짜 형은 또 무슨 죄야? 곤경에 빠지게 된 거죠, 형이. 그런데 또 길동이 우리 착한 아이는 가만히 있나. 길동이가 공중에서 내려와 절을 하고
지금은 진짜 길동이니 형님은 아무 염려 마시고 아우를 결박하여 서울로 보내소서.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다. 뭐 내가 형 도와줄게. 동생이나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지. 이철없는 아이야. 너도 나와 같은 형제인데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교훈은 뭐겠어요? 임금에게 복종해라겠지. 임금님한테 복종하라 복종하라 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온 나라를 소란케 했으니 어찌 애달프지 않겠는가. 의외죠. 형은 동생을 길동이를 동생 취급해주고 있어. 이렇게. 길동이 왼쪽 다리를 봤더니 붉은 혈점이 있었다. 확실히 길동이. 즉시 팔다리를 결박해 수레에 넣고 건장한 장교를 뽑아 애워싸고 비바람같이 몰아갔으나 길동이는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역시 길동이 보통 놈이 아니죠. 비범해. 다음 여러 날 만에 서울에 다다라 대궐문에 도달했을 때 길동이 어차 몸을 한번 흔들었더니 굵은 쇠줄이 끊어지고 수레를 깨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구름과 안개 속에 사라졌었다.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죠? 역시 비현실적이지. 장교와 군사들이 어이없어 공중을 바라보며 넋소리를 따르였다. 아, 이거 진짜 되게 똑똑한 작전이지. 우리 형한테 잡아오라고 그랬어? 오케이, 형한테 잡혀갈게. 형이 잡아온 거 맞지? 넘기자마자 탈출한 거지. 그럼 이제 누구 책임이야? 형 책임은 아니야. 형은 넘겨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듣고 말했다.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아, 진짜 길동이 답 없다. 포기해야 하나 체념. 임금이 근심하시니 신하줄 중 한 사람이 말했는데 야비한 놈. 길동이 자신의 소원인 병조판서 한 번 하면 조선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 소원을 풀면 저 스스로 감사할 것이니 이때를 틈타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일종의 계략을 보내는 거지. 벼슬 준다고 오라고 하고 오면 그때 잡읍시다. 임금이 이 말을 옳다 여기고 길동을 병조판서에 제수하고 사대문에 방을 붙였는데 우와, 길동이는 어떻게 즉시 사모관대에 무소불로 장식한 띠를 두르고 뭐 스스로 높은 벼슬한 고관대작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지. 셀프 임명이지. 어쨌든 병조판서 장관 하는 거니까 입신양명 누리는 거지. 입신양명을 이룬다. 수레를 타고 큰 길로 버젓이 들어오며 외치기를 와, 이름도 이미 스스로 홍판서야. 홍판서가 임금에게 인사하러 온다. 병조의 하급 관리들이 맞아 호위하며 고란으로 들어가는데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길동이가 오늘 사은 감사하고 나올 것이니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매복했다가 나오거든 지체 없이 쳐 죽이자. 길동이 고란에 들어가 임금에게 절하고 말을 했다. 소인의 죄악이 지중하거늘 지극히 무겁습니다. 어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죠. 도리어 임금의 은혜를 얻어 평생 하늘 풀고 돌아갑니다.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납니다. 만수무강하시죠. 라면서 뿅 하고 사라졌지만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홍길동전에는 주제가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걔네들 다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 홍길동전은 사회소설로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봉건적 사회제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능한 지배층을 비판하고 있고요. 이상국가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길동전은 사회소설로 볼 수가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뒤에 5문제 5분 드릴게요. 시작!
견회요죠. 의문의 방식 활용하여. 그렇죠. 물음표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내 마음 변하지 않게 충성할 겁니다. 오케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냅니다. 괜찮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냇물 울고 있지. 인간과 정서적인 유대를 맺는 대상. 너랑 나랑 똑같아. 네 마음 내 마음. 그렇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뇌는 길고 길고 높고 높고 산은 물은 길고 길고 헷갈린다. 아무튼 반복해서 자연물의 속성과 연관된 이미지, 특히 여기에서의 연관된 이미지는 뭐지? 산과 물이 나와 부모님 사이를 단절한다라는 이미지 있죠? 답은 5번.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배열하고 우열관계, 누가 낫냐 못하냐, 취향? 아니야. 취향 문제가 아니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다음 2번 보러 갈게요. 보기 읽어봤으니까요. 확인하러 가죠. 밑에 문제로 바로 갈게요. 그 밖에 나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해서 세모 표시되어 있었죠? 내 몸이 할 일 충효라서 동그라미였지. 화자의 현실 부정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자기 신념을 지켜나가려는 의지. 괜찮아. 화자가 자신에 대해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 알아. 이 마음이 어리석은 거 알아. 자괴감, 자조감. 나쁘지 않죠. 산은 길고 물은 멀다. 시냇물은 밤낮으로 운다. 화자는 자연을 자신의 지향을 막는 장애물. 이거 장애물 맞아. 물도 장애물 맞지. 하지만 시냇물은 감정이입이지 장애물 아니죠. 그러니까 3번 틀리지. 짝일은 외기러기. 울고 갑니다. 고독해요. 화자의 처지.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감정이입 썼어요. 맞지.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임금님 헤아려 보세요. 다른 사람 나쁜 놈들. 불신, 현실에 대한 부정. 괜찮죠. 틀린 건 3번. 다음 감사는 형은 아우인 길동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죠. 너 왜 사고치고 다녀? 그랬잖아. 임금은 신문에 앞서 진짜 길동을 찾기 위해 여러 명의 길동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임금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한 거야? 길동이가 그런 거지. 길동이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난감한 형을 도와주려고 형 앞에 직접 나와서 스스로 체포당했다. 맞죠? 길동은 잡힐 때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초월적 존재? 아니요. 본인의 의지로 속박에서 벗어나지.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죠. 임금은 길동을 병조판서에 주었다. 죄를 사해주고자 한다? 아니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넘어왔소. 어디가 있어? A와 B. A, 네. 살펴보러 갈게요. 어디 있을까? 39쪽에 쭉 내려와서 A 님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4의 1번 불변과 지속. 그렇지. 물과 나 멈추지 않을 거예요. 지속성. 1번 괜찮지. B는 기다려. 4번 A에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 여기에서의 상대방이면 임금인데 임금에 대한 원망 없죠. 그러니까 일단 4번은 답이네. 4번에 4번. 1에 5번. 됐어. 이제 또 B 보러 갑시다. B 어디 있어요? B 어디 있어? B. 마지막에 여기 241쪽에 마지막에 B에 해당되는 거 보러 갈게요. 4의 2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 여기 있죠? B에는 상대방의 평안한 삶에 대한 기원, 전하 만수무강하십시오. 있네. 4번. 원망 없지. 확실히 4번 답이네. 5번. 상대방과 결별.
전하 곁을 영원히 떠나고자 합니다. 결별. 맞죠?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5번 문제 확인하셨고 6번 확인하러 갈게요. 5의 4번이었죠?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했다. 충도 천륜이다. 부모 자식 인연처럼 임금 신하의 자련도 천륜이다. 맞지? 죽기를 아까워하지 말라. 충을 위해서 심하게 꾸짖음에도 길동이 기절한 아버지에게 약을 먹여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한 아버지 쓰러지니까 또 살려줘? 효를 실천한다. 맞지? 아버지와 형의 교훈을 듣지 않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을 형이 애달프게 생각한다. 충효를 같이 존숭해라. 당대 사람들의 의견. 그치?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 효. 아버지를 위태로움에서 구하고자 형을 찾아온 행위. 효.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다. 맞죠? 답은 5번.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다. 지척에 임금님이 계시고 아래에 아비가 있다. 충과 효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충과 효가 어떻게 하나다 이거지. 효를 근본 덕목으로 삼는다. 효와 충은 둘 다 근본 덕목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 5번. 오케이. 일단 정치.